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들으면 부가 들어온다의 박찬호입니다. 저희 채널 부들부들이 그 의미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재명 후보죠. 강력한 부동산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되든 안 되든 요즘에 부동산 공급 정책은 서로 간의 카피. 네 거 내 거 따질 때가 아니죠. 왜? 고통받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봐야 될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보시자는 거고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주요 핵심 단어는 저 두 가지였습니다. 용적률 500%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부 서민 지역, 애매하다 그러죠. 요즘에 이제 강남 지역 차별되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들 보면 이제 보통 1차 문제는 이미 좀 여분의 여유가 없어요. 공간이. 이미 다 찾아먹었다 그러죠. 그 용적률 부분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보면 2종, 3종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물론 준주구도 있고 상업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2종, 3종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 3종 지역이 보통 300%인데, 서울시는 이제 국가에서 정한 건 300%인데, 서울시는 더 깎아서 50%. 너무 과밀하니까, 무한히 모여 살지 말라. 보통 이제 과밀 억제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50% 깎아서 250% 적용하던 건데, 지금 500% 단어는 상당히, 여태까지 사업성, 속칭 우리 남는 찾아먹을 법적 한도가 너무 약해서 못 가던 지역들은 관심 가질 이유가 되는 그런 단어죠. 또 다른 건 밑에 이제 안전진단은 뭐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같은 지역 내에서도 뭐 목동이다. 보통 이제 저기 노원구다 보면 같은 지역 내인데 아파트 택지주구였기 때문에 아파트가 어떤 태생, 연도도 비슷해요. 몇 년 차이 안 나죠. 그런데 옆 단지는 내 친구가 사는데 갔어. 근데 우리 단지는 2, 3년 차인데 안 된대. 뭐가? 안전된 통과가 안 됐대. 너무 튼튼하대.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런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사업의 중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타이밍. 타이밍은 시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고 싶었는데 놓치면 나는 규제가 다 된 다음에 확 강화됐거나 아니면 뭐 금리 인상 타이밍, 여러 가지 타이밍이 안 좋을 때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런 이제 불안의 심리에 어떤 불만이 쌓였던 게 저 부분인데 그거를 완화하겠다 나온 거거든요. 자, 우선 바쁜 분들은 저 두 가지 다 나왔다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우선 시간 있는 분들은 다음 기사부터 보시죠. 자, 보시면 지금 우선 이제 기사 그대로 캡처했는데요. 연합뉴스고요. 용적률 500%. 아까 그 말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으면 층수 제한 완화. 뭐 들 수 있는 단어는 다 들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공급을 위해서 막혔던 거 다 밀어버리겠다 이 얘기죠. 리모델링 특별법도 도입하겠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아니 기사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노원구 한 카페, 중요한 건 이제 노원구에서 했죠. 한마디로 노원구는 직접 이 정책의 타겟 지역이라 말을 하는 거죠. 우선 이제 주택 공급 수단이며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민의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래요. 우리는 근데 규제 1번도죠. 그리고 뒤에 도심 슬럼을 막고 이 단어에 대한 의미입니다. 제가 대도심의 역할은 주택, 단어가 좀 잘못 졌네요. 주타 공급이 아니고 주택 공급만이 아니다. 이 단어를 쓰려고 한 건데 제가 오타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대도심을 하나의 주택 공급, 사람만 사는 그게 아니고 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어떤 미래 지식 산업의 경제 기반하는 여러 가지 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공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지역이 주택이 먼저 그게 다 슬럼화가 돼버리면 거기에 좀 더 많은 공원을 만들든 뭘 하든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 도시가 뭔가 활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신속 협의라는 단어를 썼고요. 용어 쓴 다음에 한 다음에 밑에 보면 사업기간 대폭 단축. 뭐 어째 보면 오세훈 시장님의 신속 통합계획 비슷해 단어가 나오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서로가 약간씩 카피. 그래서 보자 이거죠. 이번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중 얘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현재 주거 2종과 주거 3종 500%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기사 좀 보려면 뭐냐면 이것도 있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 부분도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구조 안전성 하향. 비중 하향. 딴 것만 보겠다 이거죠. 가장 핵심, 가장 머리 아픈 거, 그거 기준 약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말고도 공공 재개발도 활성화하겠다. 물론
공공이라는 단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말을 하세요. 하시지만 그게 뭐 그건 나중 문제. 먼저 사업이 가려면 여기 사업성 나오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좀 큰 단어로 사실은 일종이 보통 우리 여러분이 아는 단독주택 지역들이 이거거든요. 단독. 보통 이제 전용이 있는데 일종이 대부분 다가구 지역 뭐 이런 것들이어서 사업이 잘 안 나오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서울에서 일원동 일대, 대청역 일대 이거 많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도 어떤 이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 보존 중심으로 가서 잘못됐다. 이제 과거에 자기 당 출신들의 어떤 지자체장이 했던 것까지 이제 부인하는 거죠. 부인이 아니라 잘못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든 공격적. 그러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표가 되던, 이재명 대표가 되던, 한마디로 상당수의 노후 지역들, 상당수의 어떤 이제 고층 좀 이 복도형 아파트 많은 이런 지역들은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 수 있다 이거겠죠. 자, 그걸 한번 예상하시고 지역 보면 이름 뻔히 나왔죠. 강북 지역, 서민 보합 지역. 거기다 이제 표 의식이고 솔직히 명분도 있죠. 분명히 대도시는 주택 공급만이 아니에요. 활력이 있어야 돼요. 미래 산업의 어떤 기지로서.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요즘에 이 뉴스 이런 것들하고 이제 한번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죠. 노도강, 급매물 거래도 안 돼. 잘못하면 어떤 지역들은 저거 적용받으면 500% 진짜 거래 안 되죠. 왜? 아무도 안 파니까. 아무도 안 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기사였죠. 국토부가 분명히 재개발 재건축 기조 유지한다고 이거 12월 27일 아직 한 달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기사예요. 그 상황 같이 비춰보면 분명히 이거는 이제 반전이죠. 그러면 이제 지역들 보면 이제 이게 서울시 지도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1차적으로 보면 아까 말했던 이런 지역들이겠죠. 1번 여기 어디죠? 우리 노도강에서 말했던 노원구 일대죠. 노원구 일대.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이 사실은 아파트들이 엄청나요. 이렇게. 그래서 좋은 지역 보면 이런 지역들이 다 사실은 밀집돼 있고 이런 지역 가서 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면 좀 더 보면 이제 꼭 저런 지역만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은평구 가면 사실 은평구 이 일대 거시하는 은평구청 말고도 이 역들 우산역부터 응암역 일대 쭉 보면 이런 이제 다가구 지역들 공공 재개발도 활성화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드는 거거든요. 서민 지역이죠. 인프라 확충돼야 되는 거죠. 그런 지역들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더 크게 보면 뭐냐면 주목할 지역은 사실 우리가 저거는 쉽게 알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사실 신도시예요. 우리 신도시가 우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분당, 일산, 부천 이 세 곳 한번 보시자고요. 수많은 아파트들 많죠. 거기에 사실 리모델링 되네 안 되네 리모델 사업이 어쩌니 저쩌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었죠. 왜? 용적률 때문에. 또 한 번에 누구는 가네 못 가네. 신도시는 특징이 뭐죠? 생일이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태생이 비슷해요. 왜? 택지를 다 밀고 조성한 다음에 아파트를 서로 세웠기 때문에 2, 3년 차이네. 그래서 한 번 어디서 사업을 가면 연달아 가죠. 그 비슷한 지역이 어디였죠? 강남이 개포동. 그죠? 연달아 가죠. 저 지역들이 많은데 문제는 저기에 대단히 사람이 많이 살죠. 저기가 폭풍이 불 수도 있는 거죠. 점점. 저기만 분당 아니죠. 분당 같은 예를 들면 광주가 이제 경기도 광주 오포가 붙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수많은 빌라들 막 엄청나죠. 그런데 거기 임대가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통이 될 수 있죠. 왜? 분당에서 사업 가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분당 사업 한번 봐보세요. 이게 분당 지도시가 캡처한 건데 이 분당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지역이죠. 이 분당 이런 지역에 사업을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위로 못 가요. 근데 판교 가냐고요? 판교도 못 가요. 이거 못 가고 밑으로 가기도 힘들어요. 사실 이익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여기가 이미 이런 빌라 지역들이 다 빌라 지역에 가서 뭐 확대하면 다 이미 꽉 차 있죠. 요즘에 저 지역들도 매매가도 많이 올랐고 또 이제 저런 지역들도 뭐죠? 사람들이 많이 밀리면서 이제 경기도 구조 오퍼거든요.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캡처 로드뷰를 보면 여기 안쪽 되게 많이 들어가죠. 큰 도로에서 많이 들어가요. 모닝사이드 앞에 쪽을 제가 캡처를 해봤거든요. 그 안쪽 쪽이 저래요. 되게 아침에 출근이 되게 막히는데 안 들어가면 되게 많은 시설이고 빌라가 꽉꽉 차 있죠.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기 꽉꽉 차기 시작하죠. 무슨 말이냐면 분당과 일산, 부천 너무나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서 많이 살아요.
저거 적용하면 사업 가열도 되게 많아지죠. 근데 문제는 먼저 사업은 뭐죠? 이주. 나가야지 먼저. 특히 이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더 미칠 거냐면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가 청약 많이 하셨죠. 신도시 이번에 정부에 의해서 사기 신도시. 자, 이 강북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기 분당, 일산, 부천이 더 입지가 좋죠. 우리가 말하는 정부에서 공급하겠다는 기존에 그 홀 많죠. 홀 좋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말하는 장기적으로, 왜냐 거기는 전매자도 오래 길지 않아. 사기신도 전매자는 되게 길잖아요. 거기 투자하는 게 맞아요? 여기 하는 게 맞아요? 거기 기다려 싸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기 전세 캡처에 많이 안 나는 게 뭐가 있다면 더 낫지 않을까요? 사실은 오늘 급하게 만든 자료를 다 못 만들었는데 중요하고 하고 싶은 그 얘기였어요. 정부가 말하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청약하고 있는 그 외곽 지역들. 근데 이미 저런 일기 신도시는 이미 인프라 꽉 차 있는데 파급력도 엄청나죠. 이주의 파급력도. 인플레이션 파급력도 엄청나죠. 저기가. 보신다 이거죠. 그래서 마무리하면 이제 마무리는 그거와 저 이제 금리죠. 요즘에 금리 인상과 지금의 이제 공급 부족 싸움을 봐야 되는 거죠. 봐야죠. 여태까지 우리가 금리면 모든 게 다 해결 꼭 우리 모든 이 폭등과 난리 난 이걸 다 진정을 이걸로 봤었잖아요. 근데 제가 나는 수급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다른 말로 하면 공격적 정책. 그걸 알면서도 여당 후보조차도 공격적 정책을 피고 있다 이거죠. 야당이 나오면 더 하겠죠. 자, 금리 인상 공격 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주고 멸실이고 공급이죠. 순서예요. 이주 먼저, 근데 멸실 먼저. 멸실까지는 집이 확 줄어요. 일기 신도시 부식이 시작하면 일부 소득계층 아래 계층은 참 암울할 수도 있죠. 나중에 그 공급돼서 임대 아파트 받을 때까지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추첨제 자격 다 되는 것도 아닐 테고.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하면 금리 전쟁에서 이거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연중 급제동. 금리란 게 진실이 뭐죠? 금리는 항상 변화한다. 미 연준의 항상 저세. 적정 금리란 거 없죠. 쭉 예고를 했지만 못 갈 수 있다.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면, 지나가 버렸네요. 하나 있는데, 하면, 뭐 하나 더 있으면 됐고요. 자,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정책입니다. 왜? 도심 관련이거든요. 도심 관련의 가장 큰 스텝은 이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먼저 항상 이주와 멸실을 동반한다. 이주는 이 보증금의 인플레이션 지역적으로 이걸 동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거에 기다렸던 사업지가 대단히 많다. 그걸 기억하시고 관심 있게 지역들 공부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